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짐에 따라 동파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청에서는 오늘 저녁 6시부로 서울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상태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등의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건강 관리에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15일부터 연말 정산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직장인들은 챙기셔야 되고요. 요즘은 뭐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당 부분 해주긴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서 연말 정산 공제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한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이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잘 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종합저축상품의 납입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월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도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은 개개인의 소득이라든지 또 얼마를 대출받으셔서 원리금을 갖고 있는지 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소득공제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분야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4가지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월세부터 보죠. 최근에 이제 월세 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월세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혜택이 커졌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집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에 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계시는 무주택 세대주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월세 공제는 보증금을 제외한 연간 월세금의 한 10% 정도를 세액공제 형태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월세 4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다면 연간 월세 비용이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10%인 48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5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와 관련된 공제는 연간 7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 100만 원짜리 월세도 있다고 하는데 고가 월세의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사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필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대항력을 챙기시는 것이지 소득공제 혜택과는 차이가 없다, 상관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가 이렇게 가능한데요. 더러는 이제 집주인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눈치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이 세액 공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집주인 눈총 때문에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예. 특이하게 그런 상황을 겪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월세 소득공제 경정 청구 기간 안에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에서 이번에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다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마치신 다음에 3년 안에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를 이제 무통장 입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계좌이체 확인서 이런 것들을 떼서 신고하시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하셨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뭐 세액공제를 못하도록 이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게 집주인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있는 걸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반드시 뭐 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정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최근에 이제 전세금을 올려달라니까 받으시는 분 많은데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뭐 2009년 이후부터 전세금이 뭐 다락같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보증금 인상을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로 때우시는 경우도 그렇죠. 많았죠. 예. 연봉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뭐 이런 분들이라면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40%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전유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전세자금 상환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혜택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 그러셨죠. 네. 무주택자이니까 뭐 1인 가구라든지 혹은 뭐 청년들이라든지 이해가 가는데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이제 가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뭐 연봉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제약을 해놓으면 그 넘어서는 분들은 혜택을 또 못 받는다는 건데, 예, 어쨌든 해당되는 분들은 챙기시면 좋겠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네. 또 가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연말정산 혜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청약 통장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연말정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네. 종합저축이 아닌 청약저축 이렇게 2가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시고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올해 1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연 납입액의 40%인 96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2014년 말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연간 납입액의 120만 원인 40%, 120만 원의 40%인 금액을 2017년까지 내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예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저축 이 2가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맞습니다. 네, 이자 낸 거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올해 공제 대상 요건이 이제 면적은 상관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이제 가액 기준이 중요한데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금융기관이라든지 국민주택 기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을 포함해서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1주택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1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라든지 기존의 재고주택을 주택담보대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집단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네. 받으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상환에 따른 정산은 대출받은 시점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나 금액이 좀 다르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이 해마다 조건이 약간씩 달라지죠. 바뀌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정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자는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받으셨다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공제 혜택이 굉장히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의 조건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면 연간에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심사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장기 대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보고 그런 사람을 우대해 주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주택담보대출이 소득공제 혜택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 1월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종전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조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출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 거치식의 분할 상환 대출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조건이 2014년 대출 취급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대출자이지만 또 2013년 이전에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갖추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언제 받았냐에 따라서 조건과 소득공제 대상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시즌이죠.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하게 봐주셨고요. 예, 부동산 시장 이슈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각 정부 부처가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가운데 보니까 전세 보증금 펀드를 만들겠다. 무려 300조 원 규모인데 전세 보증금 펀드라는 게 뭔가요? 지난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저금리에 따라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죠. 네. 전체 임대차의 40%를 넘는 것이 이제 월세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밌는 상품을 하나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명 전세 보증금 투자 풀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로 전환됐을 때 돌려받았었던 일부의 보증금을 운용해서 이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의도치 않은 목돈이 발생됐을 때 최근에 이자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이나 단기 자금으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자산, 채권, 펀드 그리고 정부가 신탁이나 구조화 채권, 뉴스테이 임대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운용 자금을 확대해서 앞으로 연간 한 3.5%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면 그 이자를 받아서 월세로 일정 부분 세입자에게 낼 수 있도록 고액의 상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상 투자풀이 약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1분기에 세부 계획 조성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하고 제도 운영 목표 세워서 발표는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부가 이미 전세 시장의 월세화를 좀 속도를 늦추는 방안보다는 월세라는 펀더먼털을 좀 빨리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보증부 월세나 월세는 대부분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자금이 많지 않다. 이런 면에서 이 제도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